오늘은 합격 사례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전략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군은 고려대 국제학부에 수시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들어갔는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영어 실력이 출중했었던 학생인지라 내신 2등급 초반에서 최대한 내신 성적을 1등급 안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사실 일반계고에서 2등급 선에서 고려대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나에게 좀 유리한 전략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학 실력을 토대로 특기자 전형에 지원해 보고자 노력을 했어요. 학생부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 이 학생이 자신의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좀 갖추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경험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영어 교과 성적이 일단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우수했었고요. 그리고 정치 외교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교과 세특 활동에서 이런 자신의 어떤 언어적인 소양, 그러니까 영어 능통한 어떤 그런 실력, 그 다음에 세계 정치와 외교 분야에 대한 시사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 이것이 접목해서 드러난 구체적인 활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내 탐구대회에서 주제 보고서를 쓰는 것이었죠. 예전에는 뭐 소논문 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언급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소논문 대회라는 명칭 자체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요. 그것이 주제 탐구 대회나 뭐 주제 심화 보고서 대회 식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여러 선행된 논문들의 결과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설문지법이라든지 문헌연구법 등의 사회과학적 방법을 활용해서 자신이 보고서를 의미 있게 작성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학생은 이 보고서를 제출해서 결과적으로 주제탐구 보고서 대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따라서 자기소개서 1번 전략을 이 탐구 활동으로 쓰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을 했어.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서 이 주제로 썼다라는 거지. 뭐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천자천어백자를 선생님 이걸 어떻게 천자로 다 작성하죠? 라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린 굉장히 간결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주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중국과의 어떤 외교 정책에 대해서 영어로 소논문, 영어로 주제 탐구 보고서를 썼고 그걸로 상을 탔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네가 정치외교 분야의 전문가로서 어떤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좀 드러내는 것이 좋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이 주제를 선정해서 이 주제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하고 설문지를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돌리고 인터뷰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고 인터뷰 대상자들은 사전에 어떻게 미팅 약속을 잡았는지 등등등등 단계별로 하나씩 얘기를 끌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천자를 채우고도 남을 분량의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학생이 동북아 외교 문제에 대한 주제로 보고서를 쓸 때 일단은 이것이 영어로 쓰여진, 물론 일반고 학생이었어요. 영어로 쓰여진 보고서였기 때문에 일단 언어적인 역량이 좀 드러날 수 있었던 활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이 주제로 이제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정말 실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 커뮤니티를 이제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크를 해서 찾아가서 한번 인터뷰를 따온다든지 뭐 선행 연구에 대한 논문들을 쭉 브리핑해서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자신의 근거로 넣는다든지 하는 노력 과정들이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1번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2번에서는 본인이 영어 학습에 대한 어떤 노하우 또는 출중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학우들과 나누었었던 어떤 영어 멘토링 활동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이런 것들은 뭐 1학년, 2학년, 2년 동안 계속 진행되었었던 활동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항목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제 관심을 기울였었던 활동의 한 사례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학생부의 구체적인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았던 사례였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소개서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어로 이런 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고요. 그 외에 토론이나 연설, 또 말하기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말하는 그냥 단순히 영어에 능통한 것이 아니라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말하기 실력을 갖춘 학생이다라는 게 보여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었죠. 네. 그래서 1단계 서류 통과된 후에 이 학생은 면접 준비에 매진해서 최종 합격을 했었고요. 물론 3학년 1학기 때 본인의 내신 성적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신 공부에 매진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9등급 선까지 이제 성적을 향상시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눴었던 부분들의 내용을 서류적으로 보완해서 고려대와 연세대 동시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었습니다. 대입이라는 레이스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도 포기라는 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최적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 어떤 것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고 학생뿐만 아니라 특목고 학생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중도 포기라는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고 고등학교 입학 때까지는 우수한 성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지라고 해서 진학했었던 특목고지만 상대적으로 워낙 치열한 비등비등한 학생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 내신 따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자칫 5등급 이상선으로, 5등급 이하선으로 밀리게 되면 사실은 학종에 기록할 내용도 그렇게 충분히 채워지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학종으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양한 탐구나 실험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정량적인 내신 등급과 상관없이 원하는 대학교로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사례는요. 지레 포기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 학생은 특목고 학생이었는데 생명과 화학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그쪽 분야의 직업군을 선호했었고, 나는 생명화학 분야의 관심 그리고 다른 이제 과학 교과들의 그냥 정량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뭐 물리라든지 이런 성적보다는 생명이나 화학 계열의 성적이 훨씬 우수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 했을 때 생명화학 계열로 지원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관심이 있다라고 진로 희망에도 어필을 하고 교과목 성취도 생명화학 계열의 교과가 타 과학 교과보다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해에 이 학생은 정보통신 계열로 다 6개를 쓰게 됩니다. 결과는 다 탈락. 네. 학생부는 전체 15장이었고요. 물어봤죠. 왜 학생부를 보면은 생명화학 계열로 지원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왜 정보통신 계열로 다 썼니? 그랬더니 이 학생의 대답은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성적에 맞춰서 요즘 생명화학 쪽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냥 성적에 맞춰서 넣은 건데요. 학종인데 단순히 정량적인 내신 성적에 맞춰서 넣었다? 이거는 입시를 잘 모르고 지원했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죠. 이 학생은 다시 재도전을 하면서 학생부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다시 썼습니다. 물론 생명화학 계열에 맞춰서. 생명화학 계열이 경쟁이 치열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에 관련 교과목의 실험활동이라든지 탐구활동이 활발히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스토리로 자소서에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일단 이 학생도 결과적으로는 다음 해에 합격했습니다. 네, 합격해서 이공계 특화 대학 쪽에 생명화학 계열로 진학을 하게 되었죠.
이렇듯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들은 학종이라는 제도가 다양한 평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순히 내신이 안 나오니까 포기라는 중간 포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성적에 맞춰서 지원해야지 오히려 그랬을 때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다시 도전해서 합격을 한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내 학생부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전략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두 번째는 학생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이 두 가지의 이유로 합격하지 못했었던 사례들이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완 서류를 다시 작성해서 최종적으로는 재도전에 성공한 케이스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부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나는 학생부가 안 되니까 정시로 가야지, 나는 내신이 안 되니까 성적 맞춰서 아무 데로나 가야지 라는 생각은 미리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최대한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가 채워 넣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노력들을 아끼지 마시고 3학년 1학기 끝난 이후에 그때 완성된 자신의 성적 상황에 맞춘 전략을 세워서 지원하시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